안녕하세요. 똑소리 닥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폐렴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응급실에서도 하루 한두 명 이상 진단할 정도로 아주 흔한 병이 폐렴입니다. 감기같이 가벼운 증상에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할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거나 악화되는 폐렴이 있을 정도로 그 중증도의 범위가 매우 넓은 병이 되겠어요. 폐렴은 모든 연령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1000명당 한 10명 정도 1000명당 10명 정도에서 이 폐렴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60세 미만에서는 1000명당 6명 정도 60세 미만에서 1000명당 6명 정도의 반면에 60세 이상에서는 1000명당 20명 확 올라가죠. 그리고 75세 이상에서는 1000명당 30명. 아무래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폐렴 발생 취약해집니다. 면역력의 저하, 가지고 있는 병이 많아지시면서 외부 감염에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폐렴은 노인에서 취약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유행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 자체도 노인 인구에서 압도적으로 많죠. 젊은 층보다는. 아무래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다양한 장기가 망가질 수 있지만 가장 좋지 않은 장기는 폐가 되겠어요. 폐에 염증이 발생을 하면 산소 교환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죠. 이로 인해서 산소를 요구하는 전신 장기들의 요구도를 맞추지 못하게 되고 장기들이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공장으로 치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서 공장 불이 다 꺼지는 상황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어떤 것이 폐렴의 원인일까? 여기 적힌 폐렴구균이라는 세균이 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세균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미 폐렴이 들어가 있죠. 폐렴구균,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 요게 폐렴 원인입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세균입니다. 항생제를 사용하기 이전 시대에는요, 이 폐렴구균이 폐렴의 원인의 80%를 차지를 했어요. 80% 항생제 이전 시대에는. 그런데 이제 항생제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는 요 원인균이 한 10% 정도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요 폐렴구균이 제일 많아요. 뭐 다양한 세균들, 바이러스들, 곰팡이들 있지만 그래도 요 폐렴구균만큼 많이 폐렴을 만드는 균은 없다, 바이러스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65세 이상에서는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폐렴에 걸리면 기침, 가래가 있으면서 오한, 발열, 흉통 호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증상적인 부분만 보면 젊은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잘 보이는 반면에 노인분들은 증상이 애매모호하게 아리까리하게 옵니다. 물론 기침, 가래,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 빈도나 증상, 심각도 정도가 좀 덜해요. 증상 자체만 보면 젊은이들이 심하다. 대신에 어떤 증상이 노인분들한테 나타나느냐, 비호흡기적인 증상들, 의식의 저하가 온다거나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병이 악화가 된다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을 하신다거나 해서 병원에 와서 봤더니 어라? 폐렴이네? 하고 그때 진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폐렴을 진단할 때는요, 가장 먼저 증상을 묻는 문진. 어떻게 아파서 오셨어요? 기침이 많으셨군요. 가래가 있으셨군요. 이쪽 가슴이 아프셨군요. 이런 문진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병에 대해서 여쭤보죠. 당뇨 갖고 계신지, 술을 많이 드시는지,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지 이런 걸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청진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요, 청진을 하기도 전에 아주 그르렁대는, 저 100m 밖에서도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분이 이제 열도 나고 숨도 가쁘고 그르렁대는 소리까지 있다 그러면은 폐렴일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이제 딱 먼저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죠. 가슴 엑스레이 찍어서 폐렴이 있는지, 그리고 폐렴 말고도 열이 난다거나 기침 가래를 만들 만한 원인이 많잖아요. 결핵이 있다든지, 폐암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폐렴이 또 심해지거나 하면은 흉수라고 그래서 가슴에 또 물이 찰 수가 있어요. 폐 안에. 그래서 흉수가 있는지, 또 심한 경우에는 폐농양이라고 그래서 고름집, 폐에도 농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름집이. 그래서 농양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엑스레이 찍어서 그 중증도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폐렴이 좀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 하루 이틀 사이 아주 급속도로 발생을 했다 그러는 경우에는요, 폐렴이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폐렴구균이 엑스레이에서 나 폐렴구균이에요 하고 그렇게 보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인균 자체를
의심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확진을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엑스레이 찍으면 폐렴이 있다 없다 정도를 확인을 하는 거지 세세하게 전반적인 상황을 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폐렴 증상이 있으면요 엑스레이에서 이제 잘 안 보이는 경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이제 CT를 또 찍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CT를 요즘에는 그냥 폐렴이 있으면 좀 루틴하게 찍는 것 같아요. 응급실에서는. 이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 더 안 좋은 상황인 경우도 많고, 가지고 있는 병의 개수라든지 기왕력도 많으시고, 더 많은 확률로 응급실에서는 CT까지 보는 경우가 높아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폐렴에 걸리면 무조건 입원을 해야 되느냐,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요, 검사를 어디까지 정밀하게 할 건지, 그리고 항생제 사용을 할 때 주사 치료를 할지, 아니면 먹는 약으로 할지, 만약에 주사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입원을 하시는 쪽이 나을 거고, 먹는 약으로, 먹는 항생제로 치료를 한다 그러면 외래로도 다니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거동이 너무 힘드신 분들, 어르신분들, 병원 한번 나오려면 아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막 불러가지고 차도 막 눕는 차로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제 입원을 하는 쪽이 더 나으실 수도 있죠. 외래에서 치료를 하는 거랑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 거랑 비용적인 거를 비교를 해보면 한 20배 정도 더 입원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 만약에 이제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입원을 할 거냐 외래를 볼 거냐 했을 때 20배 정도가 비용이 더 상승하는, 더 든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폐렴 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저위험이라면은 외래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고, 외래를 통해서 치료받는 거를 더 좋아하시죠. 그 병원 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입원 자체를 좀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된다든지 주사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거동이 안 되는 분들이라든지 흡인도 위험성이 높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면은 입원해서 그때는 봐야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입원 기준이요, 임상적인 상태, 몸 상태가 제일 중요하고요. 사망 가능성이라든지 합병증 유무, 고혈압, 당뇨, 알코올 질환, 간 질환, 신장 질환, 돌봐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하신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입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외래를 볼지, 그런 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알고 계시듯이 항생제 사용을 합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에 맞는 항생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사용을 하는데요. 요즘 들어보셨을 내성균들이 있어가지고 치료에 좀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에 저항을 보이는 다제내성균, 그리고 강력한 항생제에도 저항하는 슈퍼박테리아까지 확인되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병의 유무, 폐렴의 정도에 따라서 폐렴균이 정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경험적 항생제라고 하는데요. 엑스레이나 CT 소견, 그리고 환자분 병 상태를 보고요, 경험적으로 쌓은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넓은 범위의 약물로 폐렴을 치료를 하는 거죠. 세균을 동정하려면 최소 3일 이상 그 배양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경험적 항생제로 미리미리 치료를 시작을 하는 거죠. 치료 시간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시간으로 잡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약물에 내성이 있거나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요, 치료 기간이 수개월까지, 몇 개월까지 소요될 수도 있어요. 인공호흡기로 막 연명치료하고 이런 경우 떠오르시잖아요. 그런 경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 효과 자체는요, 보통 3일 정도면은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가지고 계신 병에 따라서 호전 속도에는요, 천지 차이로 반응을 해요. 보통은 증상이 좋아지신다 그러면요, 열이 줄어들고 기침, 가래 같이 줄어들어요. 숨 쉬는 것도 편해지고,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염증 지표들, 백혈구 수치, CRP 수치, 이런 수치들이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고령이시거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알코올 중독자들 경우에는요, 치료 효과가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고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죠. 임상적인 지표들의 호전은 빨리 이루어지는데 엑스레이상 호전은 훨씬 느려요. 요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이제 몸이 좋아졌어, 폐렴 다 나은 것 같아 라고 느끼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아주 나쁜 상태로 확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 자체의 호전이 더 빨리 오고요, 엑스레이상 호전은 한 템포 뒤따라온다, 늦게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생제 치료 반응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기침, 발열, 몸 상태 더 심해지실 수 있고요. 엑스레이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염증이 심해지다가 물이 또 폐 안에, 몸 안에 차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이런 경우라면요, 항생제 교체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 입원 치료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폐렴 예방인데요. 예방에는 왕도가 딱히 없어요. 이제 뭐 가지고 계신 병들 잘 조절하시고, 영양 상태, 먹는 거 잘 유지하셔가지고 면역력을 갖추셔야겠죠. 금연도 필수입니다. 금연하셔야 돼요. 흡연은 폐를 약화시키니까요. 그리고 뭐 폐렴구균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65세 이상에서 맞으시는 게 좋고, 가지고 계신 병 많은 분들도 미리미리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폐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건강하세요. 똑소리 닥터였습니다.